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간 상태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권 링커병원의 척추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안장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와 진단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여러 마디의 척추가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층층이 위아래가 연결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큰 건물을 이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의 척추뼈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앞으로 미끌려지는 현상을 바로 척추 전방, 즉 앞으로 밀리는 것을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지진이 나서 한 층이 비껴났다고 생각하면 좋은 비유일 것 같습니다. 주로 허리뼈, 즉 요추에 많이 발생하며 원인으로서는 퇴행성, 선천성, 협부성, 외상성, 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이는 단순히 뼈가 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경을 눌러 통증, 저림, 심하면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뼈의 모형입니다. 척추뼈는 위에와 아래가 연결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뒤에는 가운데 척추신경이 지나가고 척추신경 주변으로는 양쪽의 나무 가지처럼 신경가지가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뼈 마디 사이를 받쳐주는 이 지지하는 판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가 잘 유지되고 있어야지 신경가지가 나가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허리의 구조와 그 주변 신경의 엑스레이를 병합하여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왼측에는 척추를 정면에서 본 사진이며 이 오른쪽 사진은 척추를 측면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척추뼈체 마디에 2번, 3번, 4번, 5번 천추에 가상의 선을 이렇게 뒤에서 끌어서 연결을 해보면 위에 2, 3, 4번은 연결이 완만하게 잘 나오는데 5번과 천추 1번 사이 척추신경이 4번, 5번이 미끄러지면서 척추뼈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경가지가 이 신경 구멍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4번, 5번에서 허리가 밀리기 때문에 이 척추신경가지가 밀리게 되면서 여기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척추뼈 사이에는 말랑말랑한 디스크라는 연골 조직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디스크와 주변 인대가 첫 번째로 허리의 큰 중심체인 척추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 2차적으로는 이 뒤쪽에 있는 작은 관절이 척추뼈의 움직임을 같이 보존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구조가 약해지게 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주변의 인접 디스크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 등이 스트레스가 가게 되어 추후 부하가 걸리고 추후 전방 전이증이 더 악화되어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 있거나 오래 걷고 나면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좌골신경통이 돈반길 수 있습니다. 또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심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척추의 전이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데 개인마다 심한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척추 전방증이 있을 때 통증의 양상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통증으로는 허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요통, 후관절에 의한 통증, 디스크로 인한 허리의 통증이 가장 먼저 흔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변 구조물, 즉 디스크나 인대, 후관절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방사통과 같은 다리 저림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협착증이 많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가야 하는 신경학적, 간헐적 파행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방전이증이 시작되는 아주 초기의 환자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허리가 학생 때부터 아프고 다리가 조금씩 저린 증상이 있었던 분이고 사진을 보면 요추 5와 천추 1번 마디에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서 아주 약한 전방전이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에는 척추 후방에서 뒤에 후관절을 잡아주는 협근이 끊어짐, 그 분리증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유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입니다. 다음 사진은 중증의 전방전이증이 진행되어 가는 분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사이에 관절 디스크가 닳아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면서 더 좁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 구멍도
위에보다 점점 더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단계로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구나 생각될 정도로 진행된 요추 전방 전이증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이 많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이증은 꼭 전방 전이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척추가 뒤로 미끌리는 부분을 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봤을 때 척추뼈가 옆으로 밀려 있는 측방으로도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본 척추체가 앞으로 아닌 뒤로 밀리는 후방 전이증의 환자의 사진입니다. 후방선이 뒤로 밀리게 되면 전방 전이증과 같이 여러 마디의 디스크 퇴행이 생기고 신경 구멍이 좁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사의 진찰을 통해 증상의 통증, 위치, 양상을 파악한 후에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척추뼈의 위치를 측면에서 촬영해보면 어떤 뼈가 얼마나 앞으로 밀렸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곡, 즉 허리를 굽힌 상태의 신전, 허리를 핀 상태를 촬영하여 허리를 굽히고 펴는 상태에서 촬영하면 척추의 불안정성 여부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CT 검사는 뼈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협부의 결손이나 미세한 골절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 MRI 검사입니다. 척추 주변의 연부 조직과 신경, 디스크 상태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 신경이 눌려지는지 디스크가 같이 튀어나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가 앞으로 미끌려져 나간 상태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엑스레이, CT, MRI 같은 영상 검사가 필수입니다. 빠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